네, 안녕하십니까. 고도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 보이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된 그 부분만 보면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오늘 장이 조금 밀렸다가 다시 조금씩 또 올라오는 분위기인데요. 잠시만요. 네, S&P 앞에 S&P 500인데요. 쭉 빠졌다가 다시 조금 들어 올렸죠. 그 이유가 오늘 제롬 파월이 이제 스웨덴에서 중앙은행 리스방크 심포지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파월 의장이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연준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야 하고 뭐 이를 위해서 경제 성장 둔화를 시키더라도 금리 인상과 같은 대중의 반대가 심한 인기 없는 그런 것들도 자기네가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해서 잠깐 밀렸다가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요. 네, 뭐 국채 금리도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국채 금리도 다시 좀 올라오고요. 보면은 국채 금리도 다시 올라오죠. 이렇게 국채 금리가. 그럼 국채 가격은 다시 상대적으로 내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오늘 장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은 이따가 여기에 있는 이 방송 요약본 끝나고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두서없이 제가 PPT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고요. 저 블로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쭉 요약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리세션 거의 99% 온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리세션 온다는 걸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비하셔야 된다. 큰 쓰나미가 올 수 있다. 자산 가격은 더 하락하고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FMC 중에 이번 1월에 지금 FOMC 회의가 있거든요. 네, 1월 말에 2월 1일 이런 식으로 FOMC가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대비해 둬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FOMC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있거든요. 그때 정말 중요하다. 그런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뭐 상반기 때 이 부채 한도 협상 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뭐 상당히 디폴트 같이 큰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한도, 미국은 요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요런 거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7월 이전에 통과시켜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결국엔 부채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통과 못하면 이제까지 계속 통과를 시켜왔어요. 근데 지금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끝까지 잘 봐야 된다. 그런 상황이고요. 노동시장이 안 죽을 경우 만약 페드가 노동시장을 보고 누리려고 할 경우에는 50bp 올리고 또 안 죽으면 또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또 50bp에서 50bp까지 올려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6% 가까이 오르게 된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라볼 때 뭐냐면 노동시장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결국은 패드가 바라보고 있는 건 노동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노동시장이 눌러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50bp, 50bp, 50bp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리세션 판정 짓는 구간이 보통 5분기 정도 지나서 판정을 한다. 그거고요. 판정 날 때는 이미 지수가 평균 바닥에서 60%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리세션 판정을 받고 주식을 사는 건 바보 같은 행위라서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쯤에 주식을 사야 된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차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게 가계 금융자산 비중인데요.
주식하고 부동산을 합쳐서 이게 43%라는 겁니다. 에쿼티가. 부동산과 주식 다 합쳐서 43%.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2000년대 보이시죠? 2000년대 닷컴 버블만큼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직 캐피슐레이션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강영 이사님 말씀은. 요 신용잔고도 지금 17조인데 13조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증권사도 조만간 디레버리징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디레버리징이란 거는 지금 신용으로 막 빌려준 돈을 다시 갚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아직 그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예,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려면 6개월 정도 이후에 나오니까 이제부터 이제 나온다. 그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94년도부터 97년도 골디락스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말씀들 유튜브에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94년, 97년에 이제 물가가 2% 미만이라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물가가 상당히 높죠. 7% 정도 되니까 지금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지금 CPI가 7%죠. 물가가.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예, 임금하고 집값관계하고는 상관관계가 9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높으면 집값도 올라간다. 임금이 떨어져야 집값도 떨어진다. 그 말씀하신 거고요. 결국엔 고용시장을 눌러놓지 않고는 집값을 떨어뜨릴 수 없다. 결국에는 실업률을 늘리려고 할 거다. 실업률을 높이는 거죠. 예, 높여야 되니까 집값이 떨어뜨리려면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내려가면 이제 소비가 축소된다. 그 말씀. 이게 차례가 있다. 그 말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내려가면 그 다음에 소비가 축소된다. 그건데요. ISM 제조업 지표가 지금 48.4고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59.7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자,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고요. 지금 보면 48.3이죠. 48.4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요. 많이 내려와 있죠. 예, 지금 보시면 거의 이때쯤 요때쯤 지금 심리 지수입니다. 안 좋죠. 지금 그런 상태이다. 실업은 한참 후행으로 나타난다. 한 1년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이 해소된 다음에 주식을 그 다음에 사야 된다. 예, 주식은 나중에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페닉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르고 있다가 푹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러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 이게 다가오는 게. 연준이 갑자기 50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갑자기 떨어져 버린다든가 막 이런 진짜 뭔가 모르고 맞는 것이 페닉셀인데 그런 거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일드 커브 인버전이 나온 상태에서 페드가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안 터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내용 중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건데요. 채권 어느 정도 수익 나고 실업률을 보고 그때 주식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채권 뭐 어떤 거 사야 되는가? 그런 건데요. 그 한국 같은 경우 미국제 ETF H자 써 있는 거 사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투라고 JROZ 요거 사라 그 말씀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1% 금리가 1% 내려가면 채권은 곱하기 20% 해서 25%의 수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레버리지 큰 거 하나만 해도 1% 내려가도 50%의 수익을 낸다 그건데요. 그게 지금 보면 요거 같은데 요겁니다. 요거 제로투 요건데요. 이게 정부 채권의 80% 현금 파생률 19.86 정부 채권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요거 사시면 됩니다. 요거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다. 저는 저게 오늘 영상 중에 하나 얻어갈 수 있다면 저거라고. 자, EPS 추정치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국채 수익률 1%만 낮아져도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리세션은 공식입니다. 1970년대부터 8번의 케이스가 있었고 팬데믹 빼놓고 전부 페드발 리세션이었다. 시험 출제 답 전부 다 알려졌습니다. 그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렇죠. 리세션 평균 4분기입니다. 개월수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 실업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금리 내리기 시작해서 경기 많이 안 좋아지고 뉴스가 리세션 이야기로 장식할 때 그때 주식 사는 게 맞습니다. 금리 인하할 때 수혜 보는 것들이 IT 같은 것들이 먼저 돌아섭니다. 그러면 그때 IT 삼성전자 그런 IT 종목을 보면 되겠죠. 결국에 그겁니다. 채권에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채권에서 수익을 본 거, 이런 뉴스가 나와서 리세션에서 뭔가 크게 크러쉬 왔다 할 때 그때 이 삼성전자 같은 IT 같은 거 돌아서니까 그 밑단에 있는 주식들을 사서 올리면 된다. 그런 어떤 스타일입니다. 강인한 이사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리고 추가로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달 월간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었죠.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FOMC 회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아까 강혜연 이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변곡점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중국이 춘절이 지금 21일부터 시작되죠. 21일부터 해서 쭉 갑니다. 춘절 27일까지 춘절이고요. 그러면 2월 지금 코로나 때 엄청나게 이제 또 걸리겠죠. 그러면 한 2월 초나 2월 중순 되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린 게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통위가 1월 13일 날 있습니다. 한국 금통위 1월 13일. 그리고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12일이죠. 네, 이제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1월 12일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CPI 발표가 있는 날이죠. 이날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 CPI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이죠. 이런 거. 그리고 1월 14일 이날은 뭐냐면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요거 발표하는 날입니다. 심리 지수 가영이 이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이전에 심리 지수 중요하다. 그리고 1월 28일 기대 인플레이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1월 28일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2월 초까지 미국의 실적 발표가 다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 역시적 장세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